누가 뒤에서 계속 때리듯이. 송곳으로 뼈를 이렇게 긁는 느낌? 이렇게 살다 죽어야 되겠다. 일상을 갉아먹는 끔찍한 통증. 두통도 병이다. 두통이 병이에요? 내 세포는 사실 통증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두피에서 발생하는 지금까지 알고 있던 두통에 대한 상식은 잊어라. 체하는 것 자체가 편두통의 증상의 한 부분이에요. 당신이 몰랐던 두통의 모든 것. 인상만 써도 이를 악물어도 두통을 없애려고 먹는 약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치료를 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이 골치 아픈 두통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됩니까?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두통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손으로 두통 말끔하게 해결하는 방법. 날아갈 듯한 머리도 가볍고. 두통과 작별을 고할 시간.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지금 시작합니다. 대국민 건강 프로젝트 나는 먹습니다. 더 건강하고 더 편안하고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나는 몸신이다. 오늘도 풍성한 건강 정보로 함께합니다. 오늘 정말 남자분이 나오셨는데 화납니다. 화납니다. 네. 원정모입니다. 김진 씨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전히 그렇게 볼을 한번 만져보고 싶을 만큼 깨끗하고 맑은 피부. 감사합니다. 근데 예전이랑 그대로 네. 비슷하시면서도 예. 왜 말을 왜 더듬어? 왜냐면 근데 조금씩 이제 나이가 들어야지 뭐 계속해서 그렇게 20대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아니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네, 뭐 저는 뭐 좀 약간 뭐 시골은 아니고 양평 쪽에서 이제 뭐 제 하고 싶은 일도 좀 하고 그리고 또 뭐 나름 바쁘게 지내는데 화면에 이제 자주 못 비치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시청자입니다. 그래도 서울보다는 공기가 좋은 곳이고. 네, 일단 공기도 좋고요. 네. 그리고 또 같이 계시는 분들도 사람도 너무 좋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좋은 거를 거기 계신 분들은 이상하게 꼭 술에다 다 담그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제 또 누가 이제 개복숭아라고 그게 뭐 되게 한 오래된 건데 먹으면 그렇게 맛있다고 해서 그거를 조금씩 먹는다고 한 게 토요일 날 먹고 월요일 날 저녁에 일어났어요. 완전히 수면제야. 건강하러 양평 갔다가 조금씩 이제 술이 늘어가지고. 이제 건강은 하시죠? 아유, 그럼요. 다행이에요. 그럼 됐어요. 김진 씨의 양평 라이프였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반가운 얼굴 김진 씨와 함께하는 나는 몸습니다 주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것은요, 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몇 번은 겪고 또 지나가게 되는 증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질병이기도 합니다. 이것에 시달리는 분들은 망치로 두들기는 것 같다.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다. 마치 밀가루 반죽을 하듯이 내 몸의 어느 부위를 막 짓누르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가 하면 출산의 고통은 저리 가라.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 병원 여기저기를 가봐도 그 원인을 확실히 알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대책도 확실히 세울 수 없다는 게 큰 문제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계속 고통스럽다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도대체 어떤 상황일까 같이 확인을 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일상을 갉아먹는 통증, 두통입니다. 두통도 병이다. 예. 두통이 병이에요? 그럼 주제로 함께 보통 두통 자체를 병이라고 생각 안 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랫동안 아프면 병이죠. 어떻게 병이 아니에요? 아니야, 병이라고 그러지 보통 않고 근데 병이라고 어느 할 수 한 있어요. 증세로만 얘기를 하지. 잠깐 오는 어떤 증세잖아. 그렇죠. 저는 체하면 좀 머리가 아픈 편이에요. 근데 이제 뭐 그래서 손 따고 뭐 소화제 먹고 그러면 그냥 슬며시 없어져서 그냥 그런 증상인가 보다. 그냥 이런 정도 생각하는 거죠. 그럴 때 아니고는 무슨 만성적인 두통이 있다거나 그런 건 그렇진 없어요. 뭐 두통이었나? 그냥 지나가잖아요. 어떤 1년에 한두 번 정도 저도 아프긴 한데 뭐 귀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뭐 딱따구리가 이렇게 때리는 듯한, 딱따구리가 이렇게 때리는 듯한. 그 정도로 심한데요? 아니 그렇게 그냥 지나가요. 그냥 이거를 뭐 병이라 생각하지도 않고. 딱따구리가 때릴 정도로 앞다구리. 그러니까 딱따구리가 너무 심했나? 그러면은 머리카락을 한 머리카락 10개를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 당겼을 때 그 계속 당기는 듯한 그 느낌. 근데 계속 싸우겠다. 예, 같은 자리로 계속 이렇게. 이쪽이 왼쪽이에요? 예, 아니 뭐 이거는 뭐 꼭 어느 쪽이라고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꼭 1년에 뭐 한두 번 정도는 이렇게 계속 아프죠. 예. 근데 뭐 그게 심각하게 생각하신 적은 심각하게 생각하진 않죠. 근데 저를 이렇게 다 환자처럼 봐요. 아, 원래 이 자리가 좀 그런 이 자리가 좀 편하네요. 이렇게 환자를 어떻게 이 자리에 지금 2주째에 오셨나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평소에는 두통이 전혀 없는데 한 달에 한 번 꼭 생리기간 때만 정말 두통이 너무 심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 말고도 많은 여성분들이 이런 증상을 겪는데 이걸 딱히 뭐 병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고 그냥 뭐 의뢰 그러려니 하고 그때만 딱 아프고 지나가면 까먹거든요. 저는 한 6개월 정도를 알았어요. 6개월 정도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한창, 그러니까 20대 후반에서 30 넘어갈 때였는데 아까 그 고통 뭔지, 그러니까 여기 이마 이 미간 사이에 송곳으로 뼈를 이렇게 긁는 느낌? 너무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약도 안 돼요. 아, 뭐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MRI를 찍었어요. 아무 이상 없어. 아무 이상 없어. 딱따구리가 글로 가서 진짜 막 때리나 봐요. 아, 그 딱따구리 귀엽기라도 하지. 이건. 아니, 지금 뭐 다 저마다의 이유로 두통을 겪어봤다. 특히 이창훈 씨는 뭐 심각하게 그리고 또 꽤 긴 기간 이 두통을 병으로 알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오늘 우리 방청석을 한번 봐주실까요? 이름표를 이렇게 달고 계신 분들 있죠? 네. 오늘 많이 나오셨는데. 오늘 바로 이 두통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정말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사례자로 좀 오늘 예, 같이 해주셨습니다. 인사 좀 같이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모두 같이 인사. 네,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분 말씀을 좀 나눠볼까 봐요. 지금 마이크 갖고 계시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 58세 석예린입니다. 네. 저는 20대 초반, 중반 때서부터 아프기 시작했는데요. 20대 초반, 중반 때서부터 아프기 시작했는데요. 한날은 산에를 이렇게 이제 회사 사람들하고 올라갔는데 올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좋은 공기를 마시면 머리가 안 아파야 되는데 저는 산에 갈 때 무서워서 꼭 두통약을 챙겨 갖고 가요. 그리고 또 날 흐린 날 아침에 딱 눈을 떴을 때 날 비가 올 것 같다. 이런 날은 두통약 한 3알은 먹어야 돼요. 제가 또 소화가 안 됐을 때 특히 많이 아파요. 그러면 이제 두통약을 먹으면 끄 하고 그냥 먹자마자 끄 하고 내려가요. 두통약이 써야지. 그런데 이제 젊었을 때 살을 때는 그냥 아플 때마다 먹고 견뎠는데 그러다가 지금 이제 50 넘어서 이것도 무슨 병인가? 이래갖고 이제 MRI를 찍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정말 답답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아플 때마다 그냥 두통약 먹고 이렇게 살다 죽어야 되겠다. 그냥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도 또 중요한 거는 저희 아들이 저만 만나면 머리가 아프대요. 왜 닮을 게 없어서 그런 것까지 닮았는지. 진짜 안 아팠으면 좋겠더라고요. 두통은 견딜 수가 없거든요. 옆에 분도 힘드세요, 두통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33살 전선영입니다. 저는 평소에도 이제 경미한 두통이 항상 있었는데 아까 레이디 제인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들은 이제 생리 시작 한 이틀 전쯤 되면은 너무 이제 편두통부터 시작해서 뒷목까지 뻐근해지면서 한 발짝 한 발짝 내딛기가 힘들 정도까지. 근데 한 발 한 발 딛기 어렵다는 것은 디딜 때마다 머리가 아프다는 울리는 돌이 흔들리는 느낌이 들면서 무섭다. 너무 이제 심각한 통증을 느껴서 이제 소염진 통제를 보통 거의 최대 1일 허용량까지 8알에서 8알 정도 먹기도 쓰고 이제 그걸 안 먹으면 일상생활이 힘들어지니까 보통 이렇게 먹고 견디는 것 같아요. 또 요즘은 또 주기가 조금 빨라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한 2주에 한 번씩은 꼭 약을 먹는 편이에요.
우리 옆에 한번 마이크를 예. 아니 아직 저 어려 보이는데 본인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16살 송민주입니다. 16살? 어린 친구인데. 머리가 아파요? 두통? 저는 한 4-5살 때부터 계속 머리 아픈 게 지속적으로 연속돼가지고 요새도 한 일주일에 한 4-5번 정도 통증이 지속되고 한 번 통증이 지속되면 한 2-3시간 정도 계속 지속돼가지고 왜 그럴까? 병원을 가면 소염 진통제를 처방해 주시면 일단 2알 정도 먹다가 계속 그래도 아프다 그럼 2알을 더 먹어요. 아니 그럼 수업 학업에도 지장이 많겠는데. 네,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학교 다닐 때가 일단 제일 힘들어요. 학교를 갈 수가 없겠네. 어떨 때 제일 속상해요? 일단 주변에서 제가 만약 아파서 병원 가는 건데 막 주변 친구들이 막 너 진짜 아파서 가는 거냐, 폐병이냐 막 이런 이해를 안 해주니까 의심할 때. 약간 선생님께서도 막 너 왜 엎드려 있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학생 때 머리 아파 죽겠는데 얘도 공부하기 싫어서 머리 아프다는 거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오해를 하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증상이 없다 보니까. 네, 저희가 오늘 두통 전문의 모시고 말씀을 나눌 거니까요. 교수님께 좀 상세한 얘기를 서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매일매일 머리가 좀 아파요 이런 차원이 지금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지금 뭐 장훈 씨도 마찬가지고 뒤에 사례자분들도 얘기하셨지만 두통을 그냥 그런 거야라고 치부할 정도의 통증이 아니잖아요. 사실 이 두통이라는 것이 당장 그 원인이나 뭐 치료를 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그런 어떤 병의 시그널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두통이 뭐 병이야 그냥 없어지는 거지 지나가는 거지 뭘 그걸 갖고 병이라고 그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진단이나 처치가 안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데 간단하게 그냥 인상만 써도 이를 악물어도 두통이 생길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두통을 없애려고 먹은 두통약이 두통을 더 유발할 수도 있어요. 두통약이 두통을 더 유발할 수도 있어요. 진짜요? 사실 이렇게 두통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원인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냥 대충 지나가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 두통을 아주 전격적으로 해부하는 시간이니까 잘 듣고 또 잘 알아서 대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몸신 주치의를 모셔보겠습니다. 두통도 병이다. 오늘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큰 목소리로 같이 모셔볼까요? 나와주세요. 몸신! 일상을 갉아먹는 끔찍한 통증 두통. 방치하면 병이 되어 돌아온다. 지금껏 알았던 두통에 대한 상식을 버려라. 오늘의 몸신 주치 신경과 교수 김병국. 네, 인사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을지대학교 신경과 교수 김병관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치의 선생님께서도 두통 있으십니까? 저는 웬만하면 두통을 겪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가끔은 경험하신 적은 있으시겠죠? 예, 평생 50몇 년 동안 2번 아파봤어요. 그 숫자까지. 비결이 딱히 따로 있으신 건가요? 이렇게 유하신가 보다. 일단은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머리가 아픈 일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안 받고 싶어요. 네. 두통은 정확히 원인을 알고 예방하면은 두통을 잘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방까지. 오늘 제가 두통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되게 저는 힘든 병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확신하시는 것 같은데 저 성민 씨 교수님 믿어도 될까요? 네, 100% 믿으셔도 돼요. 네, 김병관 교수님께서는 이제 신경과 전문의로서 지난 25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이 두통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신
두통과 어지럼증 분야의 대표적인 권위자십니다. 현재 세계 편두통 연구회인 국제 CGRP 포럼의 편집위원을 맡고 계시고요. 그리고 2015년부터 최근까지 대한두통학회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회장으로 계시면서 국내 두통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셨고요. 또 올 7월에는 국내 환자들에게 맞춤형 두통 진료 지침을 만드시기도 하셨습니다. 김병균 교수님께서는 환자들에게 두통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또 쉽고 또 정확하게 알려주시기로 진료를 하시기로 유명하신데요. 오늘 김병균 교수님께서 도움 주실 몸신 저도 정말 기대가 큽니다. 듣고 나니까 우리 주례 선생님 양력 같아요. 어쨌든 좀 믿음이 확 가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딱 두통은 그러면 선생님 왜 생기는 겁니까? 제가 두통이 왜 생기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몸신 가족들에게 두통이 정확히 어디가 아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그런 말씀을. 그 당연히 뇌겠죠. 뇌. 두통이잖아요, 머리. 머리 중에 어딘가가 아프면 두통이야. 아니 원래 머리 아플 때 아이고 골이야 그러잖아요. 골치야. 그러니까 뇌가 아프니까 아픈 거 아닐까요? 머리 아프면 두통, 이빨 아프면 치통. 그렇지. 머리 아픈 거잖아. 똑똑하다. 예, 아니 이런 답을 원하신. 두통은 내 자체보다는 내 주변의 두피에서 발생하는 통증이 되겠습니다. 두피요? 두피요? 아니 뇌가 아니면은 저 안쪽에서 아픈 느낌인데요. 머리가 아프면 머릿속에 있는 뇌가 아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우리 몸의 뇌세포는 사실 통증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통증은 뇌를 둘러싸고 있는 막이나 그 안에 있는 혈관, 신경 그리고 두피에서의 자극에 의해서 발생하는 통증입니다. 지금 저 그림에 보면은 뇌가 저 안 밑에 쪽에 있고 그 위에 뇌를 싸고 있는 내막이 있고 밖에 두피가 있습니다. 우리 머리 두피는 피부 조직이고 그 아래 두개골 뼈가 있고 그 아래 뇌가 있는 겁니다. 뇌와 두개골 사이에 바로 붙지 않고 있는 공간인데 여기가 내막, 신경, 혈관이 지나다니는데 두통은 바로 이 공간과 두피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두피통. 우리 몸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신경에서 나온 두통 유발 물질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주변에 염증을 일으켜 두통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통증을 느낄 때 일어나는 일들은 이렇게 뇌가 아닌 두피와 뇌를 감싸고 있는 내막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두피통은 저도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왜 나한테 이게 왔을까? 그런데 그 정확한 원인이 따로 있나요? 사실 두통이 발생하는 정확한 기전 원인은 아직 밝혀지질 않았습니다.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국제 두통 질환 분류에 의하면은 두통의 원인 질환은 약 300여 가지로 두통의 원인이 되는 질환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두통의 발생 원인과 양상이 복잡하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그 많은 걸 다 알아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쉬운데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두 가지만 명확히 알고 있어도 두통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바로 두통 자체가 질환인 1차성 두통과 다른 질환 때문에 생기는 2차성 두통입니다. 지금 몸신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많은 두통 사례자분들이 나와서 계시는데 병원을 다녀왔다고 하시는 분들은 MRI, CT 같은 것도 아마 대부분 다 찍어보셨을 테고 아마 다 이상이 없다고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 굉장히 장애가 많거든요. 특별하게 뇌에 이상이 없다 그래도 이거는 병인 것입니다. 근데 그게 그러면 1차성인가요? 예, 뇌 이상이 없는 두통이 1차성 두통이고 그다음에 뇌 다른 원인에 생기는 두통이 2차성 두통입니다. 다른 질환으로 인한 증상으로 두통이 나타나는 경우를 2차성 두통이라고 하는데요. 2차성 두통은 발생하면은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병원을 찾아서 치료를 받아야지 되는 것이죠.
위험한 두통, 2차성 두통은 원인 질환도 뭐 매우 다양하지만은 이제 한 3가지 정도 중요한 질환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초 만에 당장 병원으로 가야 하는 두통, 이거 맞죠? 예. 자, 첫 번째가 아침에 잠이 깰 정도의 두통. 아침에. 머리가 너무 아파서. 이게 심각한 겁니까? 예. 아침에 잠이 깰 정도의 두통은 밤 사이에 누운 자세로 인해서 뇌압이 올라가서 발생하는 두통일 수 있는데요. 이럴 때 의심할 수 있는 질환은 이럴 때 의심할 수 있는 질환은 뭔가요? 바로 뇌종양입니다. 뇌종양이 있으면 밤 사이에 누워 있으면서 뇌압이 높아져서 두통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아파지는 거예요. 그러면 난 저것도 너무 궁금하다. 벼락 두통은 뭐예요? 말 그대로 벼락을 맞은 듯이 갑자기 시작되는 아주 심각한 강도의 통증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런 두통을 겪어보신 분들은 나고 나서 이런 두통은 처음이야 이렇게 딱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주 강렬한 두통입니다. 그 벼락처럼 왔다가 벼락처럼 또 사라집니까? 아니 보통 수십 분에서 수시간 지속이 되는데요. 보통 편두통 같은 경우는 두통이 시작돼서 많이 아프게 되는 데까지 한두 시간 걸리는데 이거는 갑자기 최고조에 도달하는데 수초면은 최고조에 도달하니까 그러니까 도끼로 누가 머리를 내려 찍는 듯한 통증. 이게 바로 그럴 때. 그게 벼락 두통입니다. 예. 그래서 이럴 경우 의심할 수 있는 질환은 바로 벼락 두통이 있을 때는 어떤 질환인가요? 심각하고 너무 무시무시하네요. 뇌출혈입니다. 네. 특히 요즘같이 쌀쌀한 날씨에는 뇌동맥류 파열 등으로 인한 뇌출혈 증세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늘어나는데요. 뇌출혈은 생명과 직결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벼락을 맞은 듯한 강력한 두통이 발생하면 무조건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동맥류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뇌동맥류 파열이라면 어떤? 그러니까 뇌 동맥이 이렇게 편편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이제 풍선처럼 이렇게 꽈리가 약해진 부분이 생겨서 꽈리 생기니까 이제 어떤 뭐 힘을 주거나 이럴 때 이게 터지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세 번째도 출혈과 안구통을 동반하는 두통이에요. 사실 머리가 너무 아프다 못해서 막 눈이 맞을 것 같이 아프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통증일까요? 네, 세 번째 두통과 함께 눈 주변 통증과 함께 눈충혈이 나타난다면은 녹내장으로 인한 두통일 수 있습니다. 이 관련 질환은 녹내장이었습니다. 녹내장도 이런 통증을 동반하는군요.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감별해야 될 점이 편두통의 경우도 눈알이 빠질 것처럼 아프거든요. 근데 저 경우에는 눈이 충혈이 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눈이 빨갛게 되고 눈이 심하게 아픈 경우에는 녹내장을 꼭 의심해봐야 되고 안과에 가서 진단과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아니 지금 뭐 말씀하신 것마다 다 사망으로 다 결정이 나니까 저희 분위기가 좀 굉장히 많이 다운이 됐어요. 저 몸신님 표정하고 얼굴 표정하고 웃음하고 전혀 반대되는 그런 게 있고. 자, 지금 이제 이게 2차성 두통이죠. 네. 질환에 의한 이제 심각한 두통들을 2차성.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그런 분 혹시 계십니까? 사례자 가운데? 2번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3번은 좀 아니고. 예. 자고 일어날 때 머리가 아파서 깰 때가 있거든요. 두통약부터 막 찾아서 입에 집어넣으면 이제 좀 괜찮아져. 좀 괜찮아진다. 두 번째 벼락 두통. 막 갑자기 순식간에 치솟는 통증. 예, 평상시에 아침 자다 깼을 때 말고 네. 생활하다가 갑자기 머리가 벼락처럼 아픈 거죠. 그래서 어떻게? 예, 두통이 심하면 다 증상이 비슷하거든요. 저분들은 공통적으로 뇌 검사를 했을 때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1차성 두통인 거죠. 그러니까 검사에서 이상이 나오면 2차성 두통이 되는 것이고요. 특히 저렇게 아침에 이제 두통이 있어서 깨는 경우에 뇌종양 외에도 환자들이 저렇게 진통제를 자주 복용하는 경우에는 진통제 금단이 이제 새벽에 이제 그 진통제 레벨이 떨어지면서 그 때문에 이제 두통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경우에는 잦은 진통제 복용을 줄이는 것이 두통의 치료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1차성 두통 이거 궁금하네요.
그게 대부분인 거죠? 예. 두통이? 전체 두통 환자의 95% 이상이 다행히 1차성 두통입니다. 다행이라는 거는 그 두통이 심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죽지는 않는다 이런 말이고요. 위급하지 않다. 이 1차성 두통은 가장 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긴장형 두통하고 편두통입니다. 긴장형 두통하고 편두통입니다. 왜 긴장형 두통이라는 말은 왠지 느낌상 좀 알 것 같은데 그런 긴장형입니까? 첫 번째 이제 긴장형 두통은 전체 두통 환자 중 가장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두통으로 머리를 끈으로 조이는 듯한 아니면 모자를 쓴 듯한 꽉 조이는 듯한 느낌의 통증이 나타나는데 주로 마음이나 근육의 긴장,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전보다는 스트레스나 피로가 누적되는 오후에 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잘못된 자세로 목이나 어깨 등의 근육이 긴장되어서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이를 앙다물거나 이제 미간에 주름을 잡는 인상을 쓰는 습관 등으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깨나 목이 뭐 딱딱하게 뭉치고 그런 것이 원인이 된다는 거는 조금 이해가 가는데 미간을 뭐 찌푸리거나 이를 안 담은 거. 이런 게 왜 두통의 원인이 되나요? 여기 미간 부위에 3차 신경, 눈으로 가는 이제 신경이 분포를 하거든요. 눈으로 가는 이제 신경이 분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잘못된 자세, 찡그리거나 한 자세면 그 신경에 자극이 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통증으로 뇌에서는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보시면 이제 저 파랗게 보이는 것이 바로 3차 신경인데요. 위치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저 3차 신경이 분지가 3개라서 3차 신경입니다. 그래서 꽤 넓게 있네요. 첫 번째 분지가 보면은 바로 눈 위로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미간을 찡그리면은 바로 미간 근육이 저 신경을 자극하게 되는 거죠. 이를 악물게 되면은 저 밑에 것이 제일 밑에 신경이 이 저작근 있는 데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작근 있는 데가 역시 자극이 돼서 두통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아니 특히 이제 우리 쪽대본이라는 게 나와요. 짧은 시간 안에 대사를 빨리 외워서 촬영을 해야 되면 배우들이 그야말로 인상을 쓰면서 막 대사를 외우잖아요. 그러고 나면 머리가 아파요. 그게 말하자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거기도 하고. 이런 모두가 다 긴장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긴장형. 예, 그럴 가능성이 많죠. 네. 긴장형 두통은 스트레스나 피로로 인한 긴장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요. 그 긴장을 해소하거나 약국에서 파는 진통제를 먹고 쉬고 하면은 이제 대부분 두통이 완화됩니다. 문제는 가끔 머리가 아플 때 약을 한두 알 먹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요즘 현대인들 중에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이런 진통제를 달고 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이러면 두통을 없애려고 먹는 약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 얘기는 제가 잠시 후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성 두통, 먼저 긴장형 두통을 말씀해 주셨고 또 어떤 게 있죠? 예, 두 번째 두통의 이제 대명사죠. 편두통입니다. 편두통은 증상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의사들도 오진할 수 있고 치료도 힘들고 일상생활에 장애가 정말 심각한 질환, 바로 그게 편두통입니다. 근데 저희가 알고 있는 게 편두통 그러면 한쪽은 아까 딱딱하고 한쪽만 계속 아프는데 그게 그래서 오히려 진단하기가 편할 것 같은데. 네, 양쪽 아프면 편두통, 한쪽 아프면 치우친다는 편자를 써서 막 편두통 이렇게 쓰는 거 아닌가? 우린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쪽만 아픈 거. 네, 한쪽 머리가 아프면 자기가 편두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편두통 환자 중에서 한쪽 머리가만 계속 아픈 사람은 드뭅니다. 이쪽 아팠다 저쪽 아팠다 또는 대부분 양쪽이 아프거나 이런 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편두통은 이름이 잘못 지어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편두통은 뭐고 긴장형 두통은 뭐냐? 이게 뭐가 다르냐? 요게 문제입니다. 긴장형 두통이 마음과 근육의 긴장이 원인이라면 편두통은 민감한 뇌, 민감한 신경, 그리고 민감한 혈관을 가진 환자들이 날씨, 환경, 스트레스, 음식 또는 호르몬 변화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두통이 되겠습니다. 편두통 환자들은 각자마다 두통이 오는 원인들이 다른데요. 어떤 분들은 향수 냄새 같은 향에 민감해 두통이 오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기름진 음식이나 와인 같은 걸 먹을 때 이제 두통이 생기기도 하고 수면이 부족해서 생기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잠을 너무 자거나 낮잠 자고 난 다음에 머리 아프다는 사람들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편두통이 되는 것이죠. 원인이 완전 다른 거였군요. 선생님, 그러면 편두통은 그 통증이 나타나는 게 조금 다른 겁니까? 네, 긴장형 두통과 편두통은 양상이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 긴장형 두통은 이렇게 약간 조이는 듯하게 좀 답답한 느낌의 통증인 반면에 편두통은 좀 욱신거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경우에는 우리가 움직이거나 머리를 흔든다고 두통이 안 생기는데 네. 편두통 뇌가 이제 흥분된 상태에서는 그게 통증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런 분은 편두통이고. 네, 반면에 이제 긴장형 두통은 도리어 놀거나 움직이면은 두통이 좋아져요. 편두통은 시작되면은 최소한 반나절 이상 지속이 되고 반나절 이상 지속이 되고 그다음에 동반되는 증상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울렁거린다든지 체하면 머리가 아프다든지 심한 경우는 토하기도 하고 빛이나 소리, 냄새에 대해서 예민해지고 그러니까 보통 머리가 아프면은 껌껌하고 조용한 방에 들어가서 그냥 들어가서 한숨 자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체하면은 보통 체한 사람이 갖는 보통 뭐 속이 더부룩하다든가 뭐 이제 이런 증상에 이제 같이 꼭 이제 머리가 좀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이제 말하자면 편두통의 일종이네요. 어떻게? 예, 그게 바로 편두통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대표적인 증상. 체하면 머리가 아프다. 체하면 머리가 아프다. 그래서 편두통이 시작되면 그 두통 전에 맨 처음 나타나는 증상이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체하는 것 자체가 편두통의 증상의 한 부분이에요. 체하는 것 자체가 편두통의 증상의 한 부분이에요. 통증은 없지만. 이거 거꾸로 생각하셨죠? 거꾸로 생각하죠. 정말요? 체하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할 텐데. 다들 심하게 체하면 원래 머리 아파라고 그렇게 얘기하곤 했는데 완전 반대였군요. 어떠세요? 지금 본인이 혹시 편두통 증상이 있는 분이 계세요? 그래요. 예, 우리 민주 양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어떤 면에서? 약간 일상생활 할 때가 제일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구토가 나오고 약간 속도 미숙거리고 그리고 냄새나 소리에 너무 예민해서 약간 바깥에서 빵빵거리는 소리에도 막 갑자기 놀라서 소리 지르게도 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 그때가 약간 누가 뒤에서 계속 때리듯이 약간 좀 아파가지고 저는 항상 소화가 안 돼서 두통이 온 거다 또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여지껏. 그래갖고 이 두통약 먹으면 또 갑자기요 트름 끄악 하면서 내려가면서 머리가 안 아파요. 사례전 다 뭐 전형적인 편두통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 편두통 환자들은 두통 외에도 이제 소화 기능도 좀 저하되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하면 머리가 아프다고 생각해서 소화제부터 먹는 경우가 꽤 많고 나는 소화가 안 돼서 머리가 아픈 거야라고 아주 믿음이 생겨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편두통은 소화장애가 이제 동반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치료가 잘못된 거죠. 소화제를 먹어서도 물론 좋아질 수가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제대로 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 못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뭐 이런 상태가 계속 반복되게 되고 나중에 가서는 만성 편두통에 시달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이 사례자분들께서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세계보건기구의 조사에 따르면은 장애 유발 질환 2위가 바로 두통입니다. 이 장애라고 하면 뭐 눈이 안 보인다, 뭐 귀가 안 들린다, 사지가 마비된다 이런 심각한 거를 떠올리시는데 이 중증 편두통에 관해서는 이 장애의 수준이 바로 앞서 말한 그런 증상들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거죠. 실제로 이 편두통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내가 두통 때문에 가족들을 잘 돌보지 못하겠다. 내가 부모 역할을 잘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비율이 60%나 됐다고 하고 내가 이 편두통 때문에 직장이나 사회에서 기회를 잃는 것 같다. 이렇게 대답한 비율도 48%로 높았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넘어서 우리가 이제 생산 활동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 두통을 가볍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편두통이 생기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러지만 나는 그중에서 가장 큰 덩어리 하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편두통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져 있지 않고 지금 또 계속 의학계가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느 정도 원인이 확인된 이유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호르몬 변화입니다. 그중에서 특히 여성 호르몬은 편두통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편두통 환자의 3분의 2 이상은 여자입니다. 특히 평소 때 멀쩡한데 월경 기간 전으로 두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게 무슨 생리에 관련된 증후군이라고 생각을 했지 이게 뭐 편두통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호르몬 때문이라는 게 좀 설명이 되는데 아까 전선영 씨가 얘기한 경우가 바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항상 한 생리 시작하기 이틀 전쯤에 이제 시작이 되니까 이제 곧 생리가 시작되겠구나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꽤 주기적으로 두통이 좀 심하게 찾아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생리가 끝나도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또 두통이 또 오기 시작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2주에 한 번씩은 꼭 오는 것 같아요. 월경 주기를 전후로 해서 이렇게 두통이 오는 사람들은 그럼 모두 다 이제 호르몬 영향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네,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남녀가 편두통 환자가 숫자 비슷합니다. 근데 여성들이 초경기인 한 12, 3세경부터 여성들은 편두통이 급격히 늘어나고 남성들은 더 이상 늘지를 않거든요. 그리고 폐경 후에는 두통이 또 완화되고 이런 것들이 다 여성 호르몬이 편두통의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사례자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생리 전하고 그다음에 한 달에 2번 그리고 2주 후에 또 아프시다 그랬잖아요. 저게 전형적인 이제 월경 편두통의 예입니다. 그래서 월경 편두통 환자들은 월경 전에 이제 두통이 시작되고 그다음에 월경 시작되면서 좀 좋아지다가 배란기쯤 되면은 다시 또 그 2주 후쯤 되면 다시 또 두통 이렇게 2번 두통이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 밝혀진 원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또 두통을 악화시키는 이제 중요한 원인이면서 우리가 쉽게 간과하기 쉬운 게 진통제 복용입니다. 그래서 진통제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제 잘못 먹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안 먹는 경우도 있고 너무 많이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시적인 긴장형 두통의 경우 편의점이나 약국에서 파는 이제 진통제를 먹으면은 해결이 되는데요. 근데 이 소염 진통제는 통증 자체를 줄이는 약물이기 때문에 통증에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편두통의 경우에는 뇌혈관의 확장과 과민해진 신경 염증에 의해 통증이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에 편두통은 과민해진 뇌를 안정화시키고 그다음에 혈관의 확장이나 염증을 줄여주는 편두통 전문 약을 먹어야지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편두통 이처럼 있는 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편의점 같은 데서 사는 약은 그야말로 두통, 치통, 생리통에 먹는 소염 진통제고 일반적인 진통을 가라앉혀주는 그리고 편두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처방을 해서 먹어야 되는 약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편두통 전문 치료약이 따로 있습니다. 긴장성 두통도 약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있나요? 긴장성 두통 같은 경우는 좀 휴식을 취하거나 자기가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잘 알면은 나가서 뭐 맑은 공기를 쐬고하면은 좋아질 수 있는데 편두통이나 긴장형 두통이나 이 두통을 효과적으로 예방하지를 않고 통증이 왔을 때 진통제를 자주 복용하게 되면은 신장이나 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특히 편두통의 경우에는 약을 자주 복용하게 되면은 약물 과용 두통이라는 게 생깁니다. 진통제를 자주 먹다 보면은 두통이 더 잦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환자들 경우에는 한 1, 2주 정도 진통제를 싹 끊기만 하면은 두통이 씻은 듯이 낫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가 이제 편두통이냐 아니면 긴장해서 잠깐 왔다 가는 두통이냐를 명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아파도 제대로 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대충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진짜 치료를 하지 못하면, 즉 편두통인데 편두통 제대로 된 약제를 쓰지 않으면 만성적으로 빠지거나 또는 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으니까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통 환자들이 약을 먹을 때 어떤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네, 두 가지 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두통이 시작된 초기에 약을 먹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두통이 심해진 다음에 진통제를 먹으면 효과가 없거든요. 초기에 먹어야 되는데 단 주의하실 점은 주 2회 정도로 제한을 해야 된다. 그 이상을 먹게 되면은 약물에 의해서 두통이 유발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말씀드리는 게 주 2회 이상 두통이 있는 경우에는 병원을 내방해서 예방 약물을 복용해서 두통의 횟수를 낮춰서 진통제 복용 횟수를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홀모 문제 말씀하셨고 두통을 완화하기 위해서 먹은 그 소염 진통제를 말씀하셨는데 또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네, 편두통 환자의 뇌는 기본적으로 변화를 싫어합니다. 모든 불규칙한 생활이 두통을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수면 부족뿐 아니라 늦잠이나 낮잠도 두통을 유발시킬 수 있고 과식뿐만 아니라 끼니를 거르는 것도 두통을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카페인은 진통 효과가 있어서 편두통 환자는 커피를 자주 마시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루 3잔이 넘는 커피는 금단 두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선생님이 이 골치 아픈 두통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됩니까? 진짜. 두통은 의학계에서도 밝혀진 부분보다 밝혀야 할 것이 많이 남은 분야입니다.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었던 과거에 비해 약물, 주사제, 그리고 비약물적인 치료 등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피부 미용에 사용해왔던 보톡스도 만성 편두통의 치료에 많이 시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두통 유발 물질인 CGRP를 직접 막아주는 항체 주사도 국내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고혈압이나 우울증, 그다음에 뇌전증을 치료하던 약을 편두통 치료의 예방약으로 썼었거든요. 이제는 편두통 환자만을 위한 약물이 만들어진 거죠. 하지만 이 모든 치료들은 전문의를 찾아서 상담을 받고 두통의 원인을 찾고 그를 예방하는 것이 먼저인 것이죠. 선생님의 말씀도 너무 맞는 말씀이긴 한데 사실 선생님을 만나는 것 외에 우리가 조금 뭐 셀프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없을까요? 편두통과 긴장형 두통 모두 이제 목이 뻣뻣하고 아픈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잠시 후 몸신이 설명드릴 겁니다. 잠시 후 딱따구리가 이렇게 때리는 듯한 이렇게 살다 죽어야 되겠다. 머리를 자극하는 끔찍한 통증, 두통. 두통엔 마사지입니다. 자신만만 즉각적으로 통증이 완화되고 머리가 가벼워지는 느낌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아, 너무 시원해. 두통 잡는 특별한 솔루션. 계속 받으면 좋을 텐데. 잠시 후 공개됩니다. 이 두통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 저희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또 저기 아주 친절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주치의 선생님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지긋지긋한 두통 완화하는 방법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신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몸신! 평온한 일상을 망치는 머릿속 시한폭탄 두통. 누구나 쉽게 두통 박살내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오늘의 몸신 두통 케어 전문가 정규동.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머리가 안 아파야 삶이 건강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두통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러 나온 두통 마사지 전문가 정규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보통 여기 몸신들이 나오시면 무슨 뭐 이렇게 트레이너 뭐 하시는 분 이렇게는 들었어도 두통 마사지 전문가 저 이거 처음 들어보는데 세상 처음 들어보는 전문가. 네. 저는 두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의 일상에서 할 수 있는 통증을 완화시키고 두통 횟수를 줄여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오늘 제가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몸신을 통해 공개하려고 합니다. 자신만만. 자, 그 노하우를 다 알려주겠다. 어떤 노하우입니까?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바로
바로 두통엔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바로 두통엔 타일러요 마사지입니다. 타일러요. 네. 아니, 타일러요. 쓰담, 어떤 쓰담? 특이한 뭐 뜻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두통을 잘 타일러서 두통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이름 잘 지으셨네요. 타일러요 마사지.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말로 하는 겁니까? 네, 아니요. 환자분들이 공통점이 있는데 다들 보시면은 이렇게 오세요. 좀 미간이 이렇게 잡혀지고요. 어깨가 이렇게 말려 계세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두통이 심하면 이렇게 되죠. 진짜 움츠러들고 인상 쓰게 되고. 저절로 이제 막 그리고 왜냐면은 너무 아프니까 이게 표정 관리가 좀 안 되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도 그냥 갑자기 이제 편두통이 오거나 이러면은 진짜 방송 중에도 표정 관리가 잘 안 되거든요. 앞서 두통은 두피에서 느끼는 통증이라고 배우셨는데요. 두피를 붙잡고 있는 근육들이 있어요. 이 근육들을 경직되지 않게 풀어줘야 두피와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잘 될 수 있고요. 눌려져 통증을 유발했던 신경들까지 이완시켜줄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여자분들 머리 꽉 묶으면 두통 오시죠? 네. 그리고 모자 꽉 끼는 거 쓰시면 두통 오듯이 두피와 연결된 근육이 경직되면 두피 아래로 흐르는 혈관과 신경의 영향을 받아서 그로 인해 통증이 생기는 것이죠. 또 긴장된 상태 자체가 통증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두피를 붙잡고 있는 주변 근육들을 모두 풀어줄 거고요. 제가 소개할 타일러 마사지 핵심입니다. 깜짝이야. 깜짝이야. 지금 내가 두통이 오고 있어요. 이 두통을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자, 먹을 걸 좀 준비해 주시겠어요? 먹을 거 주든지 타일러를 주든지. 예. 사실 저기 오늘 두통으로 고생하시는 사례자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이분들에겐 정말 간절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지. 이 타일러요 마사지 한 분 이제 시범을 보여주실 텐데 매일매일 그리고 아들까지 이 두통으로 고생을 한다 하시는 사례자분을 모셔서 직접 타일러요 마사지 저희가 받아보고 또 그 경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실게요. 네. 앞서 자신의 증상 이제 소개를 해주셨었는데 지금 이 이름표를 보고 나니까 더욱더 실감이 나네요. 석예린 씨인데 두통 36년 차. 36년 동안을 두통과 함께 이 통증이라는 게 계속되다 보면 어떻게 조금 익숙해지기도 할까요? 어떻습니까? 그냥 저 나름대로 그냥 맨날 그냥 두통약만 먹고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었죠. 앞서 아드님도 두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예, 몇 살이죠? 32인데 저만 보면 아프다 그래요, 머리가. 예. 그러니까 인사가 아니고 얘는 아우 머리 아파. 엄마 나 머리 아파. 이게 인사예요. 이게 혹시 이것 유전일 수 있나요? 예, 편두통은 흔히 유전됩니다. 진짜요? 유전적인 요인이 한 42% 정도 되고요. 유전적인 요인이 한 42% 정도 되고요. 여기다가 환경적인 요인까지 같이 더해져서 이제 두통이 생기는 거죠. 엄마가 편두통 환자면은 그 자녀는 반 이상의 확률로 편두통 생깁니다. 그렇군요. 엄마 더 속상하죠. 지금부터 타일러 마사지 직접 해드릴게요. 오늘 좋은 기회를 잡으셨습니다. 먼저 눈 상태를 보시면 어깨가 바닥에 편안하게 닿아 있지가 않으세요. 지금 편안하게 누우신 거죠, 최대한? 네. 근데 이게 다 내려져 있지가 않다. 여기가 이제 떠 있는 듯하게. 이게 조금 말려있는. 네, 말려있는 듯한 느낌이. 그러면 이제 어깨가 말려 있으면은 목도 빳빳해지고 두피로 올라가는 혈관들을 이렇게 막아주겠죠. 네. 날개뼈 안쪽에서부터 네. 쓸어 올리면서 부드럽게 이제 어깨를 편안하게 해드려서 긴장을 완화시켜 드릴 거예요. 알겠습니다. 처음에 치료를 하기 전에 사인을 보내는 거죠.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흉추 5번 심수혈부터 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흉추 5번부터 이렇게 타면서 올라가게 되면 누르게 되는 거니까
밑에서 해주면 체중은 밑으로 떨어지니까 이렇게 받쳐서 해주니까 더 훨씬 편안하게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근육을 이완을 시켜줄 수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누워서, 네, 예, 누워서 체중을 이용한 편안하게. 편안한 자세로 하겠습니다. 아, 손바닥은 하늘을 보게 만드시네요. 네네, 그래야지 훨씬 편안하세요. 아프세요? 어떠세요? 시원해. 시원해요. 좋을 것 같아. 빼시고요. 배수혈을 누르면. 마사지는 누가 해줘도 다시 하나? 근데 아무래도 두통이 있으신 분들은 이 상체 근육 자체가 전부 다 이렇게 경직돼 있으실 테니까. 야, 두통인데 저길 지압할 줄 누가 알았어? 자, 이제 옆목을 풀어드리겠어요. 옆목. 옆목. 먼저 귀 뒤 바로 옆에 딱딱하게 튀어나온 부분 옆에 보이시죠? 눌러보세요. 유황돌기라고 하는데요. 여기 꾹 쉬어. 여기 꾹 쉬어. 천천히 아버지 천천히. 튀어나온 바로 옆에. 바로 유황돌기는 바로 옆에. 아, 그 뒤쪽이죠? 예. 튀어나온 거의 이게 뒤쪽. 약간 움푹 들어간. 예, 움푹 들어간다. 아. 자, 고개를 살짝 옆으로 돌리면은 훨씬 누르기가 쉬우세요. 그래서 타고 쭉 옆으로 내려가는 라인을 삼각형 모양으로 움푹 파인 곳, 위치한 곳, 근육들 함께 마사지해서 풀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쇄골 라인이 있는데, 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자, 목비근과 사각근입니다, 이쪽. 네. 제일 중요한 목비근과 사각근인데요. 이 근육들은 두통을 일으키는 주요한 근육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이들 근육 아래에는 심장에서 뇌로 가는 혈액을 공급해주는 경동맥이 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옆목이 뭉친 경우 눈과 안면부, 이마 부위와 두통, 심한 경우 어지럼까지 느끼게 됩니다. 여기를 내가 오늘 열어드릴 거예요. 근육에 옆 근육을 풀어주고 있는데요. 열이 오르면서 네, 쭉 그게 내려갈 거예요. 팔이 사각근 내려가고 있습니다. 사각근 지금. 후. 좀 압이 들어가야지. 압이 들어가는 네. 것 같아요. 오른쪽을 훨씬 아프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팔을 많이 쓰시는 쪽이어서 됩니다. 팔 이쪽이 다 영향이 와요. 네, 쭉 손끝까지 내려가. 팔이 좀 불편하신가 보다. 혹시 평상시에도 팔저림 형상이 있으세요? 예, 팔도 약간 저요. 그렇다면 지금 그 문제까지 예, 좀 해결할 수 예, 있는 네. 상황이군요. 두통인데 좀 목을 누르고. 아, 여기 많이 뭉친 것 같아요. 36년 동안 아팠는데. 아프세요? 죄송하지만? 아니, 아픈 것보다 시원해요. 네. 다시 바뀌었어, 분위기. 눈으로 보기에 옆목 긴장도가 팽팽했는데 지금 좀 흐물흐물해지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아, 아까 처음에 누우셨을 때 어깨도 긴장돼 있었는데 지금 그것보다는 편안하게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머리와 목을 연결하는 가장 큰 근육이 있는 뒷목을 풀어보겠습니다. 뒷목. 자, 이곳에는 두통 유령이 있다고 늘 말하는데요. 두통 유령이 있다고 늘 말하는데요. 두통 유령이 뭐예요? 유령? 유령? 뒤통수 가운데를 따라서 내려가다 보면요. 불룩 튀어나온 뼈가 있습니다. 있어요. 네, 이것이 두개골 끝부분과 목뼈를 이어주는 근육이 바로 두통 유령이라고 불리는 후두하근입니다. 후두하근이요? 자, 후두하근은 여기 양옆으로 요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4개가. 요 위쪽으로 다발성으로 이렇게 몰려게 있죠. 여기가 아파요. 딱 잡히시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보기에는 이렇게 꽉꽉 붙잡으시는 것 같은데 거기 또 타일르듯이 그 아까 그런 강도를 이렇게 살살 눌러주면 되나요? 후두하근은 깊숙이 있는 근육이기 때문에 적당히 압을 줘서 눌러주는 게 좋습니다. 아, 거기서는. 양쪽 귀 밑에서 쭉 어깨를 내려오는 견갑거근까지 뒷목 전체를 주무르면서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목에 힘을 좀 빼시고요. 편안하게 입 벌리시고요. 그렇지. 36년의 두통, 뭐 그 덮개가 여기 다 쌓여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마사지를 많이 받거나 그러진 않았다라고 했는데 오늘 좀 잘 풀렸으면 좋겠네요. 네. 뒷목은 좀 아프신가 봐요, 많이. 압이 들어갔어. 아까보다 압을. 잘하고 계세요. 지금 완전 몸을 맡기셨어요, 믿고. 네. 예, 이 중요합니다. 여기 또 어때요? 아까랑? 많이 아까는 딱딱했는데 뚜두둑거리는데 지금 이거 보이세요? 부드러워졌어요. 이쪽에 잡고 있는 데를 많이 풀어놔서요. 일단 여기까지만 해서 저희 어깨가 다 편안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피와 연결된 안면 근육까지 풀어드릴게요. 두통이 나서 찡그린다고 하시는데요. 찡그리는 습관이 두통을 만들기도 합니다. 미간 사이 정수리와 관자놀이까지 지그시 눌러주며 두통을 타일러 보겠습니다. 지금 목 옆에 뒤에 어깨까지 다 푼 다음에 이제 두피로 갔습니다. 좋으신 거죠? 아니 여기가 아팠던 부분인데 눌러주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미용실에서도 가끔 해주면 너무 시원해요. 머리 감을 때. 너무 시원한 것 같아요. 너무 시원해서 절로 나오는 소리인 것 같아요. 네, 몸신께서 알려주신 이 혈자리는 과거 두통으로 많이 고통스러워했던 선조의 두통을 치료할 때 많이 쓰였던 혈자리라고 학계에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실록의 기록에 따르면은 조선시대 때 가장 두통을 많이 심하게 앓았던 임금이 바로 선조라고 합니다. 이 선조는 임진왜란을 겪은 임금이죠. 이 선조의 두통이 얼마나 심했냐면 두통 때문에 갈자까지 일으킬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두통을 낫게 해주는 의원이나 아니면 어이들에게 포상을 지급할 정도로 이 두통을 낫고 싶어 했는데요. 이때 당시 어이 중 한 명이 바로 허준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경맥을 이끌어내서 아시혈, 즉 머리가 아픈 바로 그 부분에 이제 침을 놨다고 하는데요. 이 몸신께서 알려주신 혈자리가 바로 이 혈자리들이 아닐까 하는 추측이 됩니다. 나도 누가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저 부위는 아까 우리 이창훈 형님이 말씀하신 그 부위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제3신경절이 이렇게 연결돼 있다고 했던 바로 한 곳으로 막 찔렀다는. 미간 저희 사이가. 여기가 많이 아팠던 부분이에요. 네. 이렇게 이 근육이. 거기 머리 아프면 여기부터 아프거든요. 네네. 지금 저 보기 어떠십니까? 이 동작들이. 지금 만성 편두통에 가장 효과가 입증돼 있는 약물이 보톡스인데요. 그 보톡스는 그 얼굴이나 어깨, 목에 통증을 유발하는 부위에다 주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 신경에다가. 근데 지금 마사지하는 부위가 위치가 같은 점이 좀 되게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저런 마사지도 그러니까 아마 비슷한 원리로 좀 만성 두통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통 환자 26명을 주 2회 30분씩 5주간 마사지를 받게 했더니 두통의 횟수도 줄어들고 수면의 질도 좋아지고 뿐만 아니라 행복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는 세로토닌의 분비가 13%나 늘어났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사실 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약재
약재 또는 물질은 편두통이나 또는 우울증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물질이거든요. 근데 이게 마사지를 통해서 저절로 증가를 했다는 것은 대단히 훌륭한 일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또 마사지를 하게 되면 혈액순환도 상당히 도움이 되니까 이로 인해서 산소나 영양분 공급도 근육에 잘 가서 이것도 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예, 끝났습니다. 아, 다 됐습니까? 아이고. 아니, 완전히 지금 표정이 달라져요. 너무 편해지고. 제 대표로 받으셨으니까 제가 또 눈도 되게 많이 뻑뻑했었는데 얼굴 주의해 주시니까 눈도 보기가 훨씬 편하고 뭔가 날아갈 듯한 그런. 그리고 아까 누르실 때 여기 전곡을 누르시는 것 같아요. 내 아픈 부위를 많이 눌러주신 것 같아요. 계속 받으면 좋을 텐데. 제가 앞으로도 그럼 마사지를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잠시 후에 또 직접 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니까요. 일단 이런 마사지가 효과가 있다는 거 직접 경험을 하셨고요. 네. 근데 이 효과가 어느 정도 지속이 될까요? 짧게는 한 2, 3일, 길게는 한 일주일 정도 지속되고요. 두피와 연결된 근육을 경직되지 않게 바른 자세를 유지하시면 더 오래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꾸준히 받으시는 분들은 두통이 많이 좋아지셔서요. 일상생활도 다시 시작하십니다. 이야. 잠시 후.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누구든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두통 타파하는 셀프 솔루션. 시원해요. 너무 좋은데요, 이거? 잠시 후 공개됩니다. 저희가 한 분에게 더 기회를 드리려고 해요, 몸신 가족 중에. 그렇다면? 예, 멀리서 오셨는데. 자, 이번에 김진 씨에게 기회 드리겠습니다. 힘 빼시고요. 편안하게 힘 빼세요.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네. 네, 좋으세요. 김진 씨는 많이 안 뭉쳐 있나요? 여기보단 제가 이쪽으로 봐야지 될 것 같아요. 좀 거칠게 다루시는 거예요. 이쪽은 좀 어때요? 좀 있으신데요? 네, 좀 볼게요. 근데 압이 좀 센 거 아니에요, 선생님? 아닌데요. 아니에요? 네. 이 정도에서부터 이제 조금씩 숨 쉬세요. 입이 벌리셔야지. 어금니. 입을 다무시고 계신 몸에 힘이 긴장이 이렇게 들어가요. 지금 눈이 더 동그래졌어요. 겁에 질린 아이 마냥. 다른 부위보다도 저는 귀 뒤쪽으로 편두통이 좀 심하거든요. 여기가 여기가 거기가 저는 아프면 항상 거기만 아파요. 이렇게 타고 올라가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 쭉 열려야지 위쪽으로 혈액 공급이나 산소 공급이 잘 돼야 되니까. 근데 지금 눈이 번쩍 뜨여요. 왜? 눈이 계속 눈이 점점 밝아져요. 네. 많이 편해졌어요? 예, 마음이 더 편해지고. 우시는데요? 울지 마. 눈물 연기가 나오고 막. 자, 이번에는 머리와 목을 연결하는 가장 큰 근육이 있는 뒷목을 풀어보겠습니다. 조금 압이 세게 들어가요. 다리 뜬다. 다리가 떠. 아프니까. 시원하죠. 저렇게 하면. 여기가 시원하네. 아이고. 저도 힘을 빼야 되나요? 네, 힘을 빼야죠. 빼나요? 네. 다리가 올라가더라고. 이거는. 뭐 개복숭아 먹는 소리 내는데. 맞아. 당금주.
뭔가 시원해 보인다, 진짜. 됐나요? 눈물 나고 침 흘리고. 네. 김진 씨 큰일 했어요. 몸이 그러니까 풀리니까 모든 오감이 다 열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대단하신 분들. 야, 김진 씨까지 저희가 또 편안하게 해드렸네요. 네. 고맙습니다. 자, 두통이신 분들 또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는 타일러용 마사지를 저희가 진행을 해봤는데요.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너무너무 힘들 때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있다면서요? 네, 물론 있습니다. 두통 타일러용 마사지는 혼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어떤 도구도 없이 양손으로 시원하고 간단하게 누구든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대인들 정말 많이 앉아 계시거든요. 네. 앉은 자세에서 정말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소파에 앉아 계신 분들 딱 손을 쫙 앞으로 펴보시고요. 자, 목에다 이렇게 딱 갖다 대세요. 자, 소파 뒤에 팔걸이에다 딱 대시고 이렇게 약간 건방지게 해도 되나요? 그냥 우리가 TV 볼 때 TV 보면서 이 자세, 이 자세죠. 이 자세로 딱 해서 엄지손가락을 튕겨주세요. 근육을 툭툭. 지금 선생님 엄지로만 하나요? 5손가락 다 쓰게 되는데. 5손가락 다 하셔도 되는데요. 이쪽 옆목은 엄지손가락만으로 해도 충분히 시원해질 수 있어요. 자, 이제 뒷목 하는 방법 보여드리겠습니다. 뒷목 깍지를 딱 끼시고요. 이렇게 들어서 전체적으로 꽉 깍지를 낀 상태에서 이렇게 꾹꾹 마사지기식 움직이듯이 쭉. 손에 이쪽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너무 좋은데요, 이거? 네. 자, 이제 엄지손가락도 딱 펴보시고요. 자, 위에서부터 엄지손가락으로 쭉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쭉 한번 올라와 보세요. 오. 다시 쭉 올라왔다가 다시 밑으로 쭉 내려가 보세요. 자, 다시 이제 또 주물러 주세요. 이제 꾹꾹 감정 실어서 시원하게. 되게 시원해지십니다. 진짜 시원하다. 손이 안 닿는 사람은 다음에 해도 되죠? 손이 안 닿는 사람들은 이제 미간할 거예요, 선생님. 미간. 미간도 앞에 테이블 같은 게 있으면은 딱 대고서 이런 식으로 쭉쭉 머리 무게로 그냥 쭉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부드럽게 난 좀 세게 하겠다 그러면 주먹을 약간 말아서 쭉쭉 펴주면 시원해지세요. 그리고 나서 자 관자놀이도 그렇게 기대서 체중으로 머리 무게로 네, 머리 무게로 이렇게 꾹꾹 넘어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라 내 몸무게 이렇게 좀 압이 좀 센 걸 원하시는 분들은 주먹 쥐고도 되려 더 편하네요. 그렇죠. 기대고 하시면 상당히 편안하실 거예요. 여러 가지 종류의 마사지기가 되는 거예요. 손가락을 다 폈다가 주먹을 젓다가 알밤을 젓다가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다 압이 다 틀리기 때문에 시원하게 풀어낼 수 있어요. 시원해요. 뭐 어디 갈 것 없이 그냥 다 자극을 주니까 다 시원하네요. 이거는 머리가 아플 때 하면 돼요?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아니면 자기 전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두통이 날 때마다 해주시고요. 두피와 연결된 근육들이 뭉쳐있는 것 또한 두통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 이상 꾸준히 해주시면은 두통을 완화해 줄 수 있어요. 하루에 한 번씩. 아니 뭐 자주 하면 뭐 예방도 될 수 있고 그런가요? 네, 자주 해주시면은 훨씬 좋아질 수 있고. 박성민 기자 많이 힘들었나 봐요. 안경 왜 벗었어요? 지금 안경까지 안경을 하고 있는데 어때요? 시원하죠? 중독성이 있는 것 같아요. 계속 하게 돼요. 멈추지 않고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말이죠. 아무리 좋은 것도 이게 주의사항은 또 없잖아. 있을 것 같아. 옆목이랑 이런 데는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요. 뒷목 쪽은 시큰시큰 하셔도 됩니다.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옆목 쪽은 안
타일러어 마사지 이름처럼 가볍게 타이르듯이 모든 동작을 마사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만 해도 편안하네요, 정말. 마사지라는 게 또 이렇게 도움이 된다는 걸 저희가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정규동 몸신 감사합니다. 본인이 겪어보지 않으면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되는 타인의 고통을 사실 감정이입해서 이해하기란 참 쉽지가 않은데 오늘 또 그 공감을 위해서도 좋은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니, 김지희 씨 눈이 방송 끝나면 보니까 더 커지고 쾌쾌해졌어요. 아니, 촉촉해요, 눈이. 촉촉해요. 네. 상당히 만족스럽고요. 밝아져서 좋네요. 자, 나는 몸신이다 같이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몸신이 되는 그날까지 나는 몸신이다! 질병 없이 살기 위해서는 면역력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암 저항력을 높이는 면역요법입니다. 우리 몸은 하루 5,000개 정도의 암세포가 매일 발생합니다. 면역세포 자체가 병이 들게 되면 암세포가 증식하고 각종 질병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면역관리 정말 잘해야겠네요. 좋은 면역 상태로 유지하게 하는 이것은요, 암세포 전담 센서이자 암세포만 골라서 박멸하는 암세포 킬러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바로 NK세포입니다. NK세포입니다. NK? 잠들어 있는 NK세포를 깨워서 활성을 높일 수 있는 일을 잘 찾아서 해야죠. NK세포를 활성화해 온몸 구석구석 보내주는 운동법입니다. 너무 시원해요. 전신이 운동이 되고 있다는 걸 느껴요. 지구는 돈다! NK세포도 돌아가! 완전 돈다! 채널 A